인니를 서둘러 쫓아내고 폴란드와 협력하자. 폴란드가 항공무기 최대 수입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을 기만하던 인니 대신 폴란드를 KF-X 사업에 합류시키자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인니는 KF-X 사업 분담금은커녕 잠수함 수출 대금과 T-50 도입 대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어 불량 채무국인 인도네시아를 퇴출하고 믿을 수 있는 나토 국가 폴란드와 협력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인데요. 이는 꽤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EU의 막대한 국방 원조 덕에 인니와 달리 지불할 현금이 충분하고 한국과 기술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와 방산 동맹을 강화해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면 한국 방산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인니 따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니 역시 똑같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이 7월 27일, 28일에 한국을 방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 눈치 보기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통해 여지껏 논란이 있었던 분담금 논란이 단방에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이 KF-21 보라매를 단독으로 개발했으므로 의뢰 입장인 인니가 분담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인니에서 우리가 수출한 T-50 훈련기가 추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비한 난갈람 침몰이라는 억지 명분으로 잠수함 수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인니가 T-50 추락을 명분으로 대금 납입을 또 어떻게 깎거나 미루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KF-21의 비행 성공과 폴란드와 한국의 초대형 방산 협력 등이 확정된 이상 인니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계속하고 싶다면 한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던 대로 인도네시아를 그냥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즉 KF-21의 시험비행까지 성공한 이상 이제 우리에게 아쉬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와의 역대급 방산 협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와 이번 사건이 인니에게 준 충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마리우슈 블라슈차크를 비롯한 폴란드 정부의 여러 관료들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수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폴란드군이 필요한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산 FA-50 경공격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받아 K2PL, K9PL, FA-50PL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300대의 K2 전차와 50여 대의 FA-50 그리고 수백 대의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 규모만으로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며 이후 이어질 후속 조치까지 생각하면 수십조 원의 방산 수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차륜형 장갑차, 고속유탄 발사기 등 추가적인 무기 구입 역시 검토 중입니다. 심지어 단기간 내에 모든 물량을 수량하길 원하는데요. 이 수량 역시 상당합니다. 당연히 한국의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에 어마어마한 무기 판매를 요청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자세하게는 미구-29의 주요 부품, 수백 대의 T-72, PT-91 전차와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AHS 크라프 자주포 거의 전부가 넘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정작 폴란드군이 사용할 무기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여러 우방으로부터 긴급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무기를 제때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오랜 평화로 세계 최강 미국조차 폴란드가 원하는 대량의 무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벨라루스군이 멀쩡히 폴란드 국경을 노리고 있는 데다 러시아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총동원을 선포하면 폴란드 역시 전쟁이 휘말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적에 맞설 무기가 없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에게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환상의 파트너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3.5세대 전차 K2 흑표를 무려 180대나 생산 중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FA-50 경공격기를 한 해 20대 이상 거뜬히 생산할 수 있으며
무려 1000대가 넘게 생산된 K9 자주포의 해외 공장을 호주와 이집트에 또 짓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생산력은 전차 하나 개량하는데 온갖 시비를 트고 그나마도 제때 만들어주지 못하는 독일이나 거창하게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폴란드의 구세주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에게 역대급 무기 구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즐거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K2, K9, FA50의 구매와 별개로 이 무기들의 기술 이전을 요청 중입니다. 일단 당장 필요한 물량을 한국으로부터 일괄 구매한 뒤 남은 무기들은 한국의 기술로 자국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규모가 또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폴란드 입장에서는 비록 기술 이전을 받은 라이선스 생산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국산 무기 개발이므로 폴란드 자국 산업을 위해서라도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사업 이후 K2PL, K9PL, FA50PL 등의 기술 이전으로도 웬만한 무기 수출 뺨치는 규모의 이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이전이 마냥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첨단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경쟁 상대를 만들게 된다는 게 이들의 우려인데요. 그런데 이는 그다지 걱정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폴란드에게 무기 기술을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설령 우리가 모든 기술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가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K2 흑표 전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K2 흑표 전차에는 유압 현수장치 ISU, 국산 복합장갑, 120mm 55구경장 활강포와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등 각종 탄약, 파워팩, 사격 통제 장치, 기타 열상 등의 국산 첨단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폴란드가 단시간에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시제품 정도야 만들겠지만 양산품 생산을 위해 대규모 설비를 갖추는 것은 여러 산업의 복합적인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폴란드가 감히 따라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고도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무려 세계 5위의 제조업 수출 강국입니다. 그것도 간당간당한 수준이 아니라 6위인 이탈리아를 압도하는 확실한 5위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여러 무기를 국산화하는 것도 이런 산업 기반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폴란드에게 무기를 팔더라도 폴란드가 한국의 핵심 기술을 모두 가져갈 것이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나중에 폴란드가 자국의 생산시설을 고도화해 한국의 기술을 모두 빼어가면 어쩌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호구도 아니고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모두 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 이전으로 폴란드 사양의 PL형 무기가 대량 생산되더라도 한국이 입을 손해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과거 미국이 한국에게 했던 것처럼 폴란드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여러 부품을 공급하며 대한민국이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폴란드에게 넘기는 기술은 극비 기술은 가려서 넘겨줄 것이고 그렇다고 막대한 돈을 주는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허접한 기술들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구식화된 기술을 팔아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대한민국에게 이득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폴란드에게 무기를 수출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군 전력의 빠른 증강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당장 구매를 요청한 K2 전차의 수량은 18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차 양산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K2 전차의 수량이 180대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폴란드가 원하는 긴급 도입부는 180대보다 많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100여 대 이상을 추가 주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노르웨이가 K2 전차 도입을 결정할 경우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할 K2 전차만 약 40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공급해야 하는데요. 이러면 해외분 생산을 위해서라도 생산 라인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군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400대의 K2 전차를 생산할 생산 라인을 확보하면서 양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같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K2 전체 수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규모의 경제는 FA5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카이의 FA50 계열 항공기 연간 생산량은 20에서 40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일시에 48대를 주문했고 말레이시아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당연히 카이의 생산 라인 역시 늘어날 게 뻔합니다. 심지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블록 20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블록 20 사양의 FA50이 더 빨리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군의 FA50을 블록 20 사양으로 빠르게 개량하고 부족한 로우급 전력을 FA50 블록 20 추가 생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K9은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폴란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FA50 수출과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그 다음 사업인 KF-X 역시 한국과 협력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X 사업은 현재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4.5에서 5세대기 사업 중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이고 양산 단가 역시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폴란드가 KF-X 사업에 참가한다면 골칫덩이였던 인니를 퇴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FA50을 48대나 산 폴란드가 KF-21 보라매를 그보다 적게 구매할 리가 없으니 KF-21 48대를 원가에 넘기라며 설쳐대는 인니를 벌이더라도 KF-X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굉장한 희소식입니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인니는 굉장한 진상 고객입니다. KF-X 분담금 미납뿐 아니라 T50의 추가 구매 계약을 맺었음에도 선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이 정부해준 후 무려 8년을 방치한 잠수함이 심해에서 침몰한 것을 명분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잠수함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니가 이런 짓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립외교랍시고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다가 군수체계가 엉망이 돼서 산지 얼마 안 된 무기를 날려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기를 판 나라에게 책임을 물어 이득을 얻으려 했는데요. 만약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도입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던 7월 19일에 인니에서 추락한 T50I를 명분으로 상상도 못할 억지를 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인니가 감히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국가라는 것을 시험 비행과 함께 폴란드 수출을 통해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니로서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진 꼴인데요. 7월 27일 방한할 인니 대통령 조코위가 무슨 말을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